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MBC가 주관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유성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백강희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6월 1일에 실시될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공약과 소신을 비교하고 유권자들의 후회 없는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지금부터 60분 동안 각 후보의 정책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본 토론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를 초청해 진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후보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좌석은 기호순으로 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화면 왼쪽에 앉아 계신 후보부터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용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용래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진동규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호 2번 진동규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먼저 두 후보의 소개와 더불어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왜 유성구청장이 돼야 하는가 각 후보의 출마의 변을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정용래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용래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민선 7기 유성구청장직을 수행했고 이번 6.1 지방선거에 재선에 도전합니다. 먼저 2년 반 가까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겨내주고 계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난 건 아니지만 우리는 민선 8기 4년 동안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대응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무너진 서민 경제를 되살리고 또한 심각한 빈부격차로 인한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돌봐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디지털 사회의 급속한 전환과 기후 위기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민선 8기 4년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경쟁력이 좌우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온천 관광 거점지구 사업, 스타트파크 조성, 현충원 IC 신설 등 유성의 현안들을 잘 해결했고 또한 지방자치 경쟁력 1위, 또 행정 서비스 평가 1위의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4년을 잘 준비해서 미래도시 유성이 선도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진동규 후보 모두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 유성가족 여러분, 국민의힘 기호 2번 진동규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의 이념의 대결이 아니라 일 안 한 사람과 일 잘한 사람, 또 일에 대한 열정과 애착을 가진 사람, 일에 대한 무지와 무능함을 심판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저 진동규는 유성구의 거리마다 활짝 핀 입학꽃으로 오래 눈꽃 축제를 창출해냈습니다. 조국첨장은 우리 유성구의 상징이 되었고 대전의 명소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진잠도서관, 노원도서관, 전민동 평생학습관을 만들어 전국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그 유상을 떨쳤습니다. 유림공원, 엄구비 공원을 만들었고 유성천, 반석천, 단동천, 간평천, 걷고 싶고 걷기 좋은 그런 생태 하천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유성천은 물고기가 뛰놀고 황금오리 또한 병로가 찾아오게끔 하였습니다. 자전거 도로 또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저 진동규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 청정유성을 되찾고 침체된 유성, 이 빛나고 찬란하게 만들고 불 꺼진 유성을 희망의 등불을 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손과 발이 되기 위해 출마하였습니다.
네, 각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 후 상호 토론이 이루어지고 공통 질문과 주도권 토론에 이어 마무리 연설 등으로 진행됩니다.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각 질문마다 다른데요. 시간이 초과하면 마이크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니 후보분들은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는 정책 토론입니다. 후보자 공약 발표와 개별 질문 순서입니다. 각 후보는 6분 30초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준비하신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활용해 1분 30초 이내로 공약 발표를 해주시고 발표가 끝나면 나머지 5분 동안 상호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질문은 30초 이내로 해주시고 발표자는 1분 이내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 그리고 정책과 무관한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동규 후보부터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저 진동규는 진심의 5대 공약이 있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 임기 내에 완공시키겠습니다. 2017년도에 완공된다고 했던 이 유성복합터미널 아직까지도 삽질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여기에 공영개발 방식을 주축으로 하고 일부 민자 사업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 유성 온천 관광특구와 연계한 실내 스키장, 워터파크의 키즈 온천을 만들도록 하면 더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성의 관광특구를 부활해야 됩니다. 지금 호텔 전부 다 문을 닫았잖아요. 저는 여기에 주차장 무료로 하고 전국의 학회를 중심해서 마일스 산업을 부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덕 연구개발 재창조입니다. 이 핵심 클러스터의 주역이 되고 4차 산업의 그 선도하는 그러한 이 연구단지 산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원천동 하수종말 처리장 조기 이전해야 되죠. 판교형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덕 호텔, 이 모건대학교 문화사업소, 여기에 과학과 문화의 융복합센터를 건립해야 합니다. 이 5가지입니다. 네, 진동규 후보의 공약 발표에 대해 5분간 정용래 후보와 상호 토론해 주시죠.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래 후보 질문해 주시죠. 네, 우선 유성복합터미널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은 그동안 민간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다가 4차례 무산이 돼서 대전시에서 공영 개발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작년에 시외버스 정류소를 먼저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동규 후보님께서 임기 내에 완공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건 이미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 자체가 2026년 7월에 운영을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선 8기 내에 추진이 됩니다. 임기 내에 다 민선 8기 내에 추진이 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실내 스키장 또 다른 시설들 민자유치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현재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를 민선 8기 임기 내에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관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공영 개발을 주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충주시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유성을 좀 더 발전시키고 관광특구와 서로 연결을 시킨다면은 이 워터파크 또 실내 스키장을 서로 민자 사업을 서로 유치를 하면 더욱더 좋지 않겠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민주당에서는 2017년도에 완공되고 2018년도에 주민들에게 품으로 뭐 돌려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지금 삽질도 못하고 그런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주민들은 이제 속지 않습니다. 늑대와 소년처럼 이제는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예, 지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예, 답변 그 정도 되셨고요. 지금 뭐 아직 시작도 못했다고 하시는데 작년에 시외버스 정류소 이전해서 지금 아주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에 스키장 뭐 이런 터미널 기능하고 전혀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걸 유치하기보다는 먼저 이 유성복합터미널은
도심공항 터미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인천공항까지 또 가거나 아니면 앞으로 충청권 메가시티가 될 때 우리가 또 청주공항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터미널에서 해외에 나가는 그런 공항 터미널 기능까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고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도록 하면서 2026년 7월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오히려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한 사안이지 여기에 다시 민자유치를 다시 끌어들이면 자칫 잘못하다가 이 사업이 또다시 표류하고 또 지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수종말 처리장 조기 이전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하수종말 처리장도 예타 통과돼가지고 오랫동안 십수년을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었죠. 근데 예타 통과돼서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런 부분 사업 그런 협약도 다 됐고 했는데 조기 이전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 말고 특별히 빨리 하는 그런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2027년에 이게 완공되는 걸로 돼 있는데 더 당길 수 있는 그런 보관이 있으십니까? 예. 자, 여기서 유능한 행정가와 무능한 행정가의 차별이 납니다. 원래 이 시외버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이전도요 기부 체납이 된 겁니다. 지금 한목에 지금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부분은 하수종말 처리장 문제 먼저 답변 좀 해주시고요. 플러스 알파로 저는 화물 터미널도 같이 들어야 정말 종합 터미널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세종시에 오는 BRT 당연히 해야 되죠. 그 노선도 같이 함께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하수종말 처리장 악취가 나고 그랬죠. 지금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저는 산업과 주거와 문화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어울림의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옮긴다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전혀 무슨 실천이 없습니다. 실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활동 공간과 대학 연구시설이라든지 교류 협력 공간을 같이 가미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냥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정이다 보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전시의 문제가 아니라 유성구에서 그런 것을 요구해야 되고 거기에 유성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행정가 필요하지 않냐.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조기 이전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행정 절차가 다 있는 건데 그거를 당길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여쭤봤고요. 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네, 이제 정용래 후보께서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저 민선 8기에는 무엇보다 앞서 토론했던 그런 유성구의 주요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터미널 문제, 대전 교도소 문제, 하수종말 처리장 문제, 또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조성하는 문제, 이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 우선이고요. 제가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공약들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로 대변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도시 유성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공약들을 준비했습니다.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를 설립을 하고 또한 젊은 도시 또 인재들이 많은 도시 학생들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미래교육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미래도시를 대비를 하겠고요. 또한 문화와 복지가 융성하는 그런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한 번 느끼는 건데 우리 생활 주변이 얼마만큼 윤택해져 있고 우리 주민들에게 만족감을 주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봄꽃 전시회 해서 지금 지난번 온천축제가 끝났습니다만 지금 많은 분들이 온천에 오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를 사계절 축제의 장으로 제가 만들고 또한 스마트 경로당을 우리가 조성을 했습니다만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어르신들이 더 많은 디지털 역량을 키우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수통골에 복합 문화예술센터를 설립을 해서 유성의 문화가 융성해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정용래 후보의 공약 발표에 대해 5분간 진동규 후보와 상호 토론해 주시죠. 질문은 가급적 30초,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동규 후보 질문해 주세요. 예, 유성 온천을 어떻게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리베라 호텔이 문을 닫았습니다.
아드리아 호텔 문 닫았습니다. 레전드 호텔 문 닫았습니다. 라온 유진 호텔 문 닫았습니다. 또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시티 옛날에 스파피아 호텔 거기도 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놓고 유성 온천 문화 축제는 뭘 하느냐야. 차라리 오리 눈꽃 축제가 더 낫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 도시를 하는데요. 뭔가 실질적인 미래의 젊은 도시의 뭐 스타트업 쫙 좋습니다만은 그것이 영구적이고 연속적이 되지 일회용을 하면 아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온천 문 닫은 온천 도의적인 책임이 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떻게 하면은 이 다시 재개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아마 코로나로 인한 영향도 좀 단기적으로 있을 텐데 물론 호텔들의 큰 호텔들이 대형 호텔들이 지금 폐쇄가 됐죠.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민선 7기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일반적으로 온천 관광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큰 주류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려면 예, 컨텐츠를 어떻게 깔아두냐에 따라서 그 활성화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죠. 지금 컨벤션 기능의 상당 부분이 좀 도룡동으로 옮겨온 부분도 있고 새로 또 그렇지만 라마다 호텔 같은 생긴 것도 있고 거기는 아마 제 생각에는 레지던스형 그런 호텔들이 들어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아주 미래도시인데요. 미래도시는 이제 교육을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정용래 우리 후보의 뭐 예비호 홍보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 용산동에 있는 용산초등학교를 신설한다 했죠? 아, 그건 지방자치는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표현이 지방자치는 현장 행정입니다. 발로 뛰어야 됩니다. 저는 그 군문 보고 용산초등학교 있는데 또다시 용산초등학교 신설한다는 것은 이게 미스프린트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용산중학교를 만드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 바로 옆에 있는 무슨 건설에 짓고 있는 거기에다 짓는 것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저한테 많은 지역 주민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용산초등학교가 있는데 또다시 용산초등학교를 신설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미래도시를 논할 수 있는 과연 그런 분량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 미스프린트고요. 아, 미스프린트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덕지구에 있는 자, 여러분. 용산동의 주택단지에 예, 초등학교 오케이, 신설을 교육감님하고 시장님하고 얼마 전에 협약했잖아요. 홍보물을 낸다면은요. 이 지역 주민들에게 내는 겁니다. 네, 유성 후보자님 주민들에게. 지금 정용래 후보의 정책 토론 시간이시기에 네, 예. 질문 발언 기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의 이것도 교육이니까 미래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스프린트 그 홍보물까지도 그게 미스프린트라는 것은 정말 그동안에 행정을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미래도시 다 좋습니다. 치안센터도 만들고 저도 이 홍보물 쭉 다 봤는데요. 특히 노원 1동, 2동에는 무슨 치안센터를 만든다 했죠. 지금 노원 1동에 언급이 다리에 치안센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원 1동에 또 경찰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치안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좀 무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수동골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유스호텔 거기다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보다는 저는 완전히 다시 재건축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관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에서 잘 지어가지고 정말 지역 주민들의 공간과 문화와 정말 그 행복함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삶의 질 형성을 할 수 있게끔 수도권을 물과 빛과 그 다음에 거기에 뭔가 이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치유 공간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예, 수도권은 뭐 그런 공간도 그런 시설 인프라를 해야 되죠. 또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위한 유스 호스텔이 사실 그 예전하고 다르게 그 주변이 주거단지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별도로 수련시설은 나가고 그 안에 지금 주민들한테 돌려드린다고 했는데 거기에 복합문화예술센터 지어서 주민들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께서 훨씬 더 풍족한 그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스타트업 파크 갔는데요. 이것은 이 영속적이고 삶의 질에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취업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먹튀 이러한 스타트업이 너무 많다는 것을 네, 후보자님 잘 알고 계시죠? 추가적인 질문은 주도권 토론에서 네.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연속적인 그런 스타트업이 중요하지 않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책 토론에 이어 이번에는 유성구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1분 30초입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부동산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올해 대전시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9.9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개별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현재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성으로 11.13%포인트 오른 것으로 발표됐는데요. 대전에서 가장 아파트 값이 비싼 유성구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후보들의 의견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용래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네, 부동산 문제는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접근하기가 참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국회와 또 광역시와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최근에 여야가 공히 내세웠던 주택 공급의 확대나 분양가, 원가 하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 같이 좀 고민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아마 부동산 문제는 세금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지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도 많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요건을 좀 완화한다든가 또 특례 세율을 높이는 방안, 또 과세 기준을 높이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같이 추진해야 되고, 또 한편에 이것과 아울러서 저희가 보면 청년들의 이런 주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지금 사회 문제가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각 지자체에서도 청년 주택을 많이 짓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그렇게 효과를 내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아마 제 생각에는 공간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민선 8기에 청년 주거 단지, 생활 환경까지를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 차원에서 연구 용역이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 용역 공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좋은 그런 주거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진동규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예, 우리 유성구가 2020년도에 이어서 2021년도에도요, 이 가장 높은 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게 부동산에 동구가 4.94%, 서구가 4.92%, 동구가 3.7%, 대덕구가 3.07%인데요. 우리 유성구는 오로지 5.5%로 이게 가장 높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이 상승률을 막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이 부담 완화를 이 윤석열 정부에서 내걸었지 않습니까?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그다음에 이제 종부세 폐지, 또 양도소득세 이런 것을 세제를 좀 개편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주택 보급률은 지금 100%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10가구 중 이 4가구는 아직까지도 자기 집에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내 집 마련에 버군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어쩌면 결혼도 포기되고 연애도 포기하게 되고 여러 가지 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주택, 공공복지주택, 다양한 주택 정책을 또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 행복주택, 드림타운은 제가 되면 꼭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에 이어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5분씩 2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인데요. 먼저 첫 번째 주도권 토론입니다. 각 후보자는 5분 동안 주도권을 갖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고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비방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용래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제가 진동규 후보님 공약을 언론 보도나 또 이렇게 유튜브 하시는 거 보고 이제 그 중에서 이렇게 쭉 했던 걸 좀 정리해서 이 자리에 좀 확인해 볼 만한 필요가 있는 것들을 제가 여쭤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공약에 혹시 후보님 유성구의 골프장에 유성 구민들에 대한 그 할인을 지원하겠다 이 공약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인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성구에는 유성 CC가 있고 연구단지, 자원대, 그다음에 금시, 이제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이 네 군데의 골프장이 있는데 이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또 현장에 직접 지역 주민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귀를 덤벼보니까 다른 타시구 지방자치제는 전부 다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전혀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행정기관에서 전혀 그냥 이 내버려 준 정책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 거기에 골프장에 있는 이 주인이랄까요. 주체, 사업자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또 1년에 한 번씩 또 이 우리가 이 농약도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오염의 어떤 차원에서라도 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복지 차원에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적어도 5 내지 10%만큼은 혜택이 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 예. 골프장 운영자가 지역 주민에 대해서 할인 혜택을 하도록 그렇죠. 유도하시겠다 지금 예. 그 말씀인 거죠. 저희가 보니까 이제 대덕 특구 골프장, 복지센터 골프장은 과학자들을 위한 할인이 좀 돼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골프 산업이 또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호황이 많이 이용을 해서 좋긴 한데, 민간하고의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이제 금실 골프장이면 한미르 골프장 이렇게 이제 바뀌어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칫 또 다른, 그러면 그 골프장을 위해서는 그러면 뭐 구청에서 뭘 또 뭐 혜택을 줘야 되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그 지역의 그 사업자가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편의성, 그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1년에 그 골프장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만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청소 문제라든지, 그리고 교통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소음 문제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편의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청장이 나서가지고 서로 중재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골프가 대중화되었습니다. 대중운동이 됐습니다. 어떤 뭐 옛날에 굉장히 사행이 층화된다는 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 대중이 때문에 추가로 거기서 우리가 그 만들어줘야죠. 네. 예. 이게 할인은. 시군 단위에서 이제 그런 경우는 있거든요. 예. 지역 주민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도 하고 그런데, 자치구 차원에서 이거를 하는 데가 있나요? 아니 자치구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국의 광역시기 때문에 그 생활권이 이제 한 곳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이 좀 있어서, 광역시에는 혹시 자, 제가 여쭤보는 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런 사례들이 혹시 자 사례가 있느냐.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구청에서도 먼저 선도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도. 그래야 말고 뭐 우리가 선도도시, 미래도시 하지 않습니까? 유성의 유상을 강화시키더라도 우리의 자치구 안에서 다른 대전광역시에서는 다른 데는 골프장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골프장이 있는 데서 먼저 한번 우리가 잠깐만요. 먼저 선도 행정을 해보자는 그런 그러면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골프뿐만이 아니라 다른 혹시 그러면 종목들에 대한 것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있을까요? 다른 종목은요. 저는 이 다른 종목은 아직까지 연구를 안 해봤는데요. 자, 이 골프장만큼은 우리 유성구에 제일 많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선도 주도에 그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간단합니다. 예, 그래서 예, 민가, 강가, 알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그 주력이 요즘 지방자치를 왜 합니까? 지방자치에서 주민들에게 가려운 것을 끌어주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10% 할인을 해달라는 그런 제 공약입니다. 근데 이게 자칫 이제 오해가 생길까봐 제가 한번 그 자세히 좀 여쭤봤고요. 예. 자칫 잘못하면 골프장을 도와주는 걸로 누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또 그런 우려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죠. 그래서, 반대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예. 여쭤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다음번 주도권 토론 때 또 다른 문제를 좀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진동규 후보 주도권을 행사할 차례입니다. 시간은 역시 5분입니다.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답변은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유성구에 스포츠 센터를 만들었죠. 네. 원래 그 자리에는 실버 센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위치가요. 그다음에 이게 참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센터 만들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수영장이 없는 것은요. 안고 없는 찐빵의 센터입니다. 처음부터 배드민턴장, 처음부터 거기에 이 체육관,
수영장이 들어갔으면 이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았지 않겠느냐. 또 다른 데다가 또 체육관을 뭐 스포츠 수영장을 만든다는 것은 좀 너무 무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처음에 잘못했다. 첫 단추를 잘못 낀 그런 행정에서 우리 예산에 낭비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 종합 스포츠센터는 또 그걸 짓는데 또 그 사업비를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고 하는 문제가 있고 또 그런 의견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바로 옆에 지금 반다비 체육관을 설계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수영장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체육센터, 스포츠센터 시설들을 활용해서 하면 그 수영장 문제는 해결이 됐고 예산 낭비가 아니고요. 그 옆에 짓는 거는 장애인들을 위주로 한 그런 반다비 체육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거기에 수영장 놓고 또 그러면은 반다비 체육관에도 또 수영장을 놓고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예. 그 부분에 반다비 체육관에 이렇게 넣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답이 뭐 채권할 적에 수영장을 같이 한목에 처음부터 잘 지었으면은 예산의 낭비가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100억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새로 짓는 거하고 또다시 또 짓는 거하고 이거 완전 차이가 나는 거고요. 반다비 체육관은 만약에 스포츠센터에 물론 이제 그때 자, 수영장을 그다음에 지었으면 또한 좋겠죠. 가지, 자, 반다비 좋습니다. 체육관에 있는 수영장은 제가 또 한 말씀드렸듯이 가지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별도의 또 하나의 체육관이기도 하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자. 그런 시설로 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성구 아까 뭐 서비스도 뭐 받아서 1위를 하고 뭐 다 했습니다. 그거 받으면서 중앙에서 특별 교부금 받아왔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유성구 우리 유성유자는 선비유자입니다. 선비유자는 청렴하고 청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2021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청렴도 제일 5등급 제일 하이였습니다. 정말 창피스럽습니다. 저는 목민관상도 받았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서비스상 무슨 상 다 받은 거 다 좋습니다만은 그거 청렴도요 5등급 되면은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청렴도에 대해서 자 청렴도 보니까요 공무원이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무슨 학교 및 학교 밖 무슨 지원센터를 뭐 이 운영을 했고 또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유죄 판결도 받았죠. 근데 지금 아이파크 뭐 도안동입니까? 거기 2-1 지역에 또 그다음에 거기에 계획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중학생도 아닙니다. 초등학생들이 거기에 학교 용지, 초등학교 용지를 완전히 배척을 시켜가지고 옛날 유성중학교로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 정영래 후보님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예, 크게 보니까 지금 질문보다 계속 말씀 많이 해주셔서 먼저 청렴도 평가 받은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죠. 매년 사과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매년 청렴도 평가를 합니다. 근데 권익위에서도 작년에 평가 발표를 하면서 얘기했지만 유독 지금 부동산 이슈가 심해서 그런 부동산 개발이나 이런 게 활발한 지역들이 다 그런 도시들이 좀 평가 결과가 굉장히 낮게 나왔고 저희가 그 전에는 2등급, 3등급, 2등급 2번, 3등급 했어요. 예. 진동규 후보님 계실 때도 저희가 봤더니 그 당시에 2009년도부터 종합평가가 이루어졌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전국 평균보다 한참 낮아요. 진동규 후보님 계셨을 때 자료도 제가 봤더니 그래서 그 부분에 작년 한 해 동안에 그 한 해 평가를 가지고 물론 이제 제가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걸 가지고 그렇게 전체 행정이 문제인 자, 것처럼 하면 안 되고 또 자, 우리가 그렇게 호도하지 마시고요. 규제혁신기관 아까 뭐 지원금 받았냐고 하는데 1억 받았습니다. 제 행정 1억 받았습니까? 잘했다고요? 네. 저는 프랜카드 하나로 10억을 받아냈습니다. 프랜카드 하나를 잘 붙여가지고요. 그리고 드릴 말씀은 정말로 죄송하다 해야지 저는 꼴등급은 안 했습니다. 네, 시간이 초과되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대전 MBC가 주관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유성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이 끝이 났고 이번에는 유성구 현안에 대한 두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1분 30초입니다.
그럼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유성구의 경우 온천이 있어서 이를 활성화시키는 정책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보다 개인화되고 다양해진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고 소중한 관광 자원인 온천을 회생시킬 수 있는 온천 관광 특구 활성화를 위한 후보들의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진동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유성 온천이 전국에서 1984년도에요. 설악산, 경주, 해운대, 제주도 우리 유성이 있는데 네 군데는 그래도 지금 맥락을 유지하고 지금 그 기능을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성구는 관광특구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리베라 호텔, 레전드 호텔, 아드리아 호텔, 유진 호텔, 인터시티까지 스파피아 호텔까지 지금 다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이 온다는데 사람이 안 오습니다. 거기에 비단 전혀 사람이 체험이 안 됩니다. 저는 거기에 사람이 오게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특구 활성화요, 딴 거 없습니다.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첫째, 주차장 관광특구잖아요. 주차비 무료화 시켜야 됩니다. 유성에 가면은 주차비가 공짜다, 무료다. 이것은 하나의 테마를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성에 가면 뭔가 볼거리, 실거리 있었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조교 첨장 그거 가지고 겨우 맥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옆에 있는 생태하천 그게 이제 물고기와 백로와 황금보리를 볼 수 있게끔 서로 연계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쭉 이야기합니다. 유성 복합 터미널 만들 때에도 키즈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키즈 온천 그다음에 네, 1분이 초과돼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은 정용래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예, 저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온천 관광 거점 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아직 그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참 설계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또 거기에 주차 시설도 좀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온천로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첫 번째로 봄꽃 전시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온천 축제와 더불어서 이게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밤낮으로 구경을 오시고 보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1년 사시사철 볼거리나 즐길거리를 제공해주는 그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관광특구 활성화에 대한 큰 과제일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작년 겨울에 또 아마 샹젤리제 거리처럼 경관 조명이 쭉 설치되어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겨울에는 그렇게 빛의 축제, 크리스마스 축제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이번 봄꽃 전시회했고 돌아오는 여름에는 맥주 앤 재즈 페스티벌을 우리가 할 거고요. 가을에는 지금 2년 전부터 쭉 해오고 있듯이 국화 전시회를 그 온천로까지 확장해서 거기에 문화 공연과 더불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성 구민들뿐만이 아니라 외지에서도 오시면 사시사철 볼거리가 있는 이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내냐 하는 것이 관광 활성화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5분씩 각 후보자가 5분 동안 주도권을 갖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합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답변은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가 지나면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답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고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비방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진동규 후보부터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제가 차별금지법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 공론을 가다가 지금 차별금지법 여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지금 논의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박지원 비상대책위원과 이상민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는 차별금지법
법안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 우리 정 후보는 2019년도 11월 달에 이 친동성애 인권단체에 대해서 재정 지원도 가능케 한 대전시 유성구 인권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여서 대전 지역 각계에서 유성구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논란을 빚은 적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 누구라도 자신의 딸이 사위라면서 여자를 데려오거나 사랑하는 아들이 며느리라면서 남자를 데려온다면 과연 좋아할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정 후보의 생각을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유선 구의 구정과 관련이 없는 말씀을 해주셔서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만은 인권조례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인권조례는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다 제정을 해 있는 상태고요. 또한 인권조례 제정하는 권고를 권익위에서 했는데 당시의 권익위원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인권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해서 저희가 다 대전도 아마 유성구 제외하고 다 인권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이게 뭐 성에 대한 문제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런 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그때도 굉장히 그거를 와서 말씀을 하시고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이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인권조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하는지 전혀 관련이 없는 건데 하도 논란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걸 그러면 자, 만약에요. 협의가 될 때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입법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입법 안 한다고 했고요. 잘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입법이 됐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항의를 안 했으면 그것을 조례를 만들었을 그게 관련이 없어서 인권조례를 만드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렇지만 그게 사회적 논란이 되고 하면 단체장은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논란을 심화시키거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그 부분 인권조례 제정하는 것도 흔히 말씀하신 국민의힘 단체장 후보님들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요. 자, 제가 제정돼 있어요. 자, 답변은 됐고요. 자꾸 그 너무 오바를 하면은 그게 이게 이제 민주당의 내로남불입니다. 자, 민주당에서 또 후보가 이야기하기를 이명박 대통령 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시 조선 때 이야기한 것을 갖다 이야기할까요? 아니 만들었다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자꾸 저희를 민주당을 공격을 하는데 그 부분은 당시에 인권위원장 하셨던 분이 계실 때 권고한 내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성관광 특구예요. 호텔을 전부 다 온천장을 죽여놓고 무슨 유성 온천 문화 축제를 하느냐예요. 오리의 눈꽃 축제가 훨씬 낫다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성 온천문화축제는 민선 5기 때 주민들의 투표로 해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그 온천문화축제가요. 명칭은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또 투표도 하고 해서 결정된 문제인데 그거는요. 그 명칭 자체가 그렇게 왜 중요한 겁니까? 온천문화축제보다는 온천에 그러면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상징을 하고 본인이 만들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게 옳다라고만 주장하는 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온천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온천을 거기다 넣어주는 게 중요하죠. 유성구의 자전거 도시죠. 유성이. 아니 대전 전체가 자전거 도로를 잘 갖춰져 있죠. 제일 처음에 전국에서요. 창원시, 구미시, 유성하면서 말씀하세요. 자, 그렇게 저희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저게 자전거 모형이 있었습니다. 유성구청 앞에, 그다음에 충남대학교 앞에, 아드리아 호텔 앞에 자전거 하늘에 뜨는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그 모형이 너무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거 누가 치웠습니까? 어떻게 치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민선 5기죠. 제가 비서실장 하던 시절인데. 비서실장 할 때죠? 그렇죠. 근데 그거 자체에 대해서 왜 조형물을 저렇게 당시에 아마 진동규 후보님이 청정유성 해가지고 온 조형물을 다 만들어놔서 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물들을 함부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네, 시간이 다 되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용래 후보 주도권을 행사할 차례입니다. 시간은 역시 5분입니다. 예, 후보님 그 쭉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코로나 이후에 지자체가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정책 방향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 이전하고는 다르게 코로나가 준 영향도 있지만 우리가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고 또 그에 따른 굉장히 소외 또 다른 일자리 문제 이런 게 나타나는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가 지금 새롭게 준비해야 되고 지자체가 좀 준비해야 되는 정책 방향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분명히 했잖아요. 그 앞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찔끔찔끔 200만 원, 또 9시에 모여라, 4인 모여라, 6인 모여라, 8인 모여라, 그 다음에 또 7시까지 한다. 완전 고무줄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600만 원 플러스 알파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거기에 지원을 할 때는 어떤 특성, 지역, 업종에 따라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600만 원. 우리 유성구랑도 재정 자립도가 높습니다. 다른 타구보다도 적어도 600만 원 플러스 알파를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는 노마스크 아닙니까? 이제는 야외에서는 노마스크 아닙니까? 이제는 오히려 더 활성화시키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답변 들었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 그러면 공약에 보니까 저희가 제가 모두반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디지털 사회로 급속한 전환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대비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격차가 또 커질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공약이 좀 안 보이고 또한 기후위기 대응이나 또 친환경 이런 문제도 물론 전 세계가 또 국가가 전체가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공약들이 제가 눈에 띄게 보이는 게 없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탄소 중립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고요. 민주당 후보들은 탄소 중립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 이 탄소 중립의 정답은요, 원전입니다. 탈원전 해놓고 무슨 우리가 거기에서 탄소 중립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탈원전. 정말 이 원전은요, 새로운 무한 도전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원동력은 과학과 기술인데 특히 대덕 연구단지는 이 원자력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원자력 또 우리 뭐 많은 관계되는 우리 연구소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탄소 중립. 저는 제일 먼저 청정유색이 바로 탄소 중립이라는 것입니다. 딴 게 있나요? 우리가 쓰레기, 고효율, 또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에너지를 갖다가 절감하자. 이거 또 제가 두발도데이 했습니다. 두발도데이. 제가 구청장 할 때에 한 달에 한 번씩 11일 날만큼은 자전거를 타고 다녔죠. 두발도데이.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된다. 20일 날. 11일 날, 20일 날 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그랬습니다. 그거 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듣겠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약들이 없어서 드린 말씀이었고 사실 저희가 새로 변화되는 사회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이후의 시대가 어떤 사회로 모습을 보일지 참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에 대한 국민들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나 또 장애인 있는 취약계층들이 이런 디지털 기기를 다루거나 이용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는데 내 지갑에 카드와 돈은 현금은 있지만 그렇지만 가서 그 키오스크 기기를 이용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어디 여행을 다니고 싶은데 예약 시스템을 스마트폰으로 못한다든가 상품 구매해야 되는데 이거는 온라인으로 주문만 해서 구매할 수 있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계속 도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걸 활용할 능력이 없으면 오히려 그런 취약계층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가난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도 설립하고 최근에 스마트 경로당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거기 와서 각종 기기들을 이용하면서 그 훈련들을 하고 경험을 쌓습니다. 그런 대비들을 해나가는 것이 지자체가 실제로 이 시대의 주민들한테 무엇이 필요할지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토론회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후보자 두 분께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자께 각각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정용래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토론에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진동규 후보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토론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언쟁도 있고 했지만 좋은 유성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젊고 경험 있고 준비되어 있는 저 정용래에게 앞으로 4년 유성 구성을 다시 한번 맡겨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진동규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예. 30초입니다. 유성구청장 자리는 폼 잡는 자리가 아닙니다. 일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유성구에는 일 잘하는 구청장이 꼭 필요합니다. 이 무능한 행정가 50개 됩니다. 유능한 행정가 OK입니다. 저 진동규는 생활 속 비타민으로 행정을 반듯하게 유성을 청정하게 주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성공정부와 함께 유성 발전 앞당기고 유성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청렴도 1등급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 MBC가 주관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유성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후보자들의 자질과 역량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